네, 안녕하십니까. 소비자정책국장 송상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상담 관련 동향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위약금 관련 상담 동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총 14,988건입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8배 수준에 달합니다. 업종별로 보면 국외 여행업 관련 상담이 가장 많이 접수되었으며 항공 여객 운수업, 음식 서비스업, 숙박업, 예식 서비스업에도 상담이 다수 접수되었습니다. 상담 내용별로는 코로나19에 따라 부득이하게 계약이 취소한 것이므로 위약금 면제를 요구하거나 위약금 수준이 지나치게 과다해서 감면을 요구하는 내용 등이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관련 규정 및 피해구제 동향 그리고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련 규정입니다. 공정위 고시인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서는 주요 업종별로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 부과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은 소비자 기본법에 따라 당사자 간의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분쟁 해결을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 간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이 별도로 있는 경우 해당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보다 우선해서 적용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사업자와 체결한 계약이나 약관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피해구제 현황입니다. 2020년 1월 20일부터 3월 8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코로나19에 따른 위약금과 관련하여 총 61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예식 서비스의 경우에는 2월 19일 확진자 급증 이후에 상담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여 정식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건수가 아직까지 타 업종에 비해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될 경우에 당사자 간 체결한 약관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아래의 사항들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필요한 경우 사업자 및 소비자에게 위약금 조정 등 합의안을 제시, 권고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코로나19로 인해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여부, 두 번째로는 사업자가 부과하는 위약금이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이나 표준약관에 비해서 지나치게 과도하여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수준인지 여부 등입니다. 총 614건 중에서 231건을 처리 완료하였고 34건은 분쟁 조정 절차로 이관되었으며 나머지 349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처리를 완료한 231건 중에서 136건은 소비자와 사업자 간 합의가 이루어졌으며 95건은 소비자에 대한 상담, 정보 제공 또는 신청자의 취하 등으로 종결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소비자 유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은 계약서상 예약 취소 및 위약금 관련 조항들을 꼼꼼하게 확인하여 예약 취소나 일정 연기 여부 등을 신속히 결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예약 취소 시점에 따라 위약금 부담이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취소 시점 및 부과율은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추후 사업자와의 협의에 대비해서 계약서를 보존하고 예약 취소 시 취소 시점, 취소 당사자에 대한 증빙 자료도 확보하여야 합니다. 사업자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과다한 수준의 위약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을 참고하여 사업자와 협의하되 당사자 간 해결이 어렵다면 1372 소비자 상담센터에 상담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공정위가 진행한 사업자 단체와의 협의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현재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가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하게 분쟁이 해결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위약금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여행업, 예식업 분야를 중심으로 사업자 단체 등과 협의를 진행하여 왔습니다. 다만 위약금의 문제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따른 해결이 원칙이고 상품의 종류, 계약 내용 및 쟁점이 다양하기 때문에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어려움도 큰 점을 고려할 때 공정위가 위약금 면제 여부 및 그 범위를 획일적으로 일정한 기준에 따라 강제한 것은 곤란한 상황입니다.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예식업, 여행업 분야의 사업자 단체 및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한국여행업협회와는 2월 7일, 2월 27일 양일에 걸쳐서 간담회를 실시하였고, 항공사와는 2월 13일, 한국예식업 중앙회는 3월 4일, 그리고 6개 소비자 단체와는 2월 20일자로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공정위는 업계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부득이하게 예약을 취소한 소비자 입장을 충분히 감안하여 경영 상황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분쟁 해결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우선 여행업의 경우에 최근 확진 환자의 급증으로 한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및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국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로 인해 여행의 목적이 달성 불가능할 경우 위약금을 면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전달하였습니다. 예식업의 경우에는 2월 19일 이후에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코로나19 심각 단계 격상 등으로 인하여 감염병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위약금이나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사업자 단체는 현재 코로나19에 따른 업계의 어려움이 매우 큰 상황으로 회원사에게 위약금 감면 등을 강제하기는 어려우나 여행, 예식 진행이 실제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는 위약금 및 최소 보증 인원 조정 등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업자 단체별로 입장을 요약해서 설명드리면은 먼저 한국여행업협회의 경우에는 입국 금지, 강제 격리 국가로의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다. 다만 신혼여행 등 특화 상품은 현지 여행사, 호텔의 위약금 부과 여부에 따라서 각각 다르며 여행사가 현지 여행사 및 호텔에서 환불을 받은 후에 소비자한테 환불이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으로 검역 강화 단계에 있는 국가는 여행 자체는 가능하기 때문에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음 한국예식업중앙회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3월이나 4월로 예정된 결혼식의 연기를 희망할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행 확인서를 작성하면 위약금 없이 3개월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게 공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취소의 경우에는 위약금을 감경할 수 있도록 회원사를 독려하고 있는 중이나 사업자가 부담해야 되는 고정비용 등을 고려할 때 위약금 전액에 대한 면제는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혼주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최소 보증 인원을 조정, 감축할 수 있도록 회원사들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코로나19로 인한 위약금 분쟁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소비자 및 사업자 단체 등과의 소통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파악하고 분쟁으로 인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비자원에 접수된 위약금 관련 피해 구제 신청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지정하고 인력 지원, 조정 등을 통해서 최대한 신속히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받겠습니다. 네, 나 기자님. 서울경제신문 안석인데요. 여기 5페이지 그 여행업협회가 그 입국 금지나 이제 강제격리 국가 여행 취소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합리적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약관 자체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행업협회도 그렇고 공정위도 그렇고 각 사업자의 위약금 면제를 강제하는 것은 힘들다는 말씀이신 거죠? 입국 금지 경우에도. 지금 입국 금지나 강제 격리라는 것이 계약서상의 문구인 천재지변이나 정부 명령에 따라서 여행의 목적 달성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그런데 이제 입국 금지의 경우에는 사실 정부 명령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고 강제 격리라고 한다면 사실상 여행의 목적이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범위 상당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하는 여행 취소에 대해서는 위약금 없이 면책 가능하다라는 입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루어진 상황입니다. 공감대는 있고 실제로 그렇게. 네, 만일 그 구체적인 상황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제기될 경우에는 분쟁 조정으로 가셔야 되고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결국 사법심사를 통해서 법원 판결로 분쟁을 확정해야 되는,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김 기자님. 이 국장이 좀 뭐 하여튼 사례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최근에 있던 게 일본의 이제 조치인데 일본은 2주간 강제 격리잖아요. 네. 이것도 뭐 여행 목성이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건지 그렇다면 비행기는 당연히 안 뜰 거고 뭐 숙박이나 이런 것도 취소가 가능 위약금 없이 취소가 가능한지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결국에는 이게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문제가 좀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여행사가 취소를 할 수 있는데도 안 했거나 취소를 해놓고도 위약금 물리는 이런 비대칭성이 좀 문제라고 보는데 이런 정보의 격차를 좀 해소할 수 있도록 뭔가 여행업체들이 뭐 취소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보를 공개한다든지 뭐 그런 방안은 좀 검토해 보신 건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질문하신 내용이 사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해놓고 판단해야 되는 사항이라 일반화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요. 일본의 경우에 이를테면 14일 정도 강제 격리를 해서 그 여행의 목적이 이를테면 뭐 일주일 단위라고 한 사람의 경우에는 14일 격리당할 경우에는 그 목적 자체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위약금 없는 환불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보 비대칭성 문제를 제기를 하셨는데 사실 호텔이나 숙박업소가 그 취소를 했는지 여부, 그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것은 사실 확인의 문제 같습니다. 그건 정보 비대칭의 문제라기보다는 우선 요구해서 그 사실이 확인되면은 해결될 수 있는 문제를 보고 다만 이제 그 감염병 관련해서 이것이 과연 어느 정도 전파될 것이고 확산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확률이 불명확해서 하는 문제는 사실 사업자나 소비자 공통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만 국한된 어떤 정보의 비대칭성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지금 거듭되는 전염병발 이 위약금 분쟁이 계속 발생되고 있는데 메르스도 그랬고요. 그래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전염병 발생 현황을 이렇게 좀 추가할 계획이 혹시 있는지, 그리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코로나19가 좀 천재지변이라 생각하시는지 혹은 뭐 사회 재난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게 궁금합니다. 우선 분쟁 해결 기준이라는 것은 양 당사자 간에 오해 여지가 없는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규정을 하는 것이 그 분쟁 해결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것은 행사일 기준으로 임박해서 취소할수록 상대방의 어떤 대체적인 소비자,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비용이 커지기 때문에 좀 더 박하게 그러니까 위약금을 더 많이 받는 형태로 그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감염병 자체의 어떤 전파 가능성, 발생 확률 이런 것들이 계산이 불가능하고 확률을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을 어떤 스케일을 정해서 상중하 이렇게 정해놓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어디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분쟁이 또 촉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쟁 해결 기준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해결할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역시 그 사정 자체도 어느 한쪽 당사자에게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 쪽에 대해서도 불확실성이 존재합니다. 우선 이제 대체적인 소비자를 구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평상시 같으면은 몇몇 소비자가 위약을 하는 경우에도 대체적인 소비자를 못 구한다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상황인 반면에 지금 코로나 같은 상황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모든 소비자들이 공통적으로 느끼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불확실성이고 두려움이기 때문에 대체적인 소비자를 구하는 것이 사업자 입장에서도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을 어떻게 특정해서 분쟁 해결 기준을 설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고 여러 가지 학계 전문가의 도움 없이는 사실 어려운 작업인데 향후에 이런 사태가 계속 거듭될 경우에 대비해서 장기적인 과제로 한번 감염병의 경우에 어느 수준에서 어떤 형태로 합리적인 분쟁 해결 기준을 만들 수 있는지를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네, 윤 국장님. 저 마이크 좀 꺼주시겠어요? 예, 마이크 지금 되실 거예요. 어제 경기도에서
코로나19 소비자 피해 신고 센터 운영한다는 자료를 냈는데 대체적으로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 내용은. 근데 그 지금 저 여러 가지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경기도 얘기는 자기들이 나름대로 그 중재 센터를 운영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중재를 운영해 보겠다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제 그 지자체에서 이전에 다른 케이스들이 좀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두 번째는 그 그러므로서 이제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과 표준 여건 개선안을 마련해서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공정위는 오늘 내용에서 뚜렷한 그 향후 대안 같은 것이 없는데 구체적인 입장을 좀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자체에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지역에 국한된 소비자들께서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우선 공정위 차원에서는 소비자원, 그다음에 1372 소비자 상담 센터를 통해서 소비자원의 어떤 분쟁 해결을 통해서 대처하고 있는데 그것이 굉장히 폭주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제 나름대로 하고 있는 노력도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먼저 설명드린 바와 같이 표준약관의 개정이나 분쟁 해결 기준에 이 감염병 관련을 반영시키는 문제는 굉장히 많은 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가 요구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등등에 대해서는 제가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유 기자님. 예, 이태희 이사님입니다. 저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뭐 강제성도 없을 뿐더러 사업자 단체가 이렇게 했더라도 뭐 개별 업체들이 좀 다르게 선택은 할 수 있긴 하지만 한국여행업협회랑 한국예식업중앙회가 회원사들이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얼마나 비중이 있어서 이게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지금 내놓은 사업자 단체 입장이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선 분쟁 해결 기준이 그렇듯이 어떤 강제하는 기준이라기보다는 합리적인 기준으로 정부가 그것을 제시할 따름이고요. 거기에 따른 해결이 일단 최선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른 어떤 대체적인 당사자 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더 바람직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마땅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이지만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에 최후의 보루로서 제3자가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기준이라는 차원에서 제시해드릴 따름이고 저희가 기대하기에는 양 당사자 간에 열린 마음으로 신의 성실에 따른 권리 행사와 의무 이행 그리고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서 거래 조건의 변경이나 계약의 변경, 상황에 맞는 재계약 이런 등등의 창의적인 어떤 대안들을 모색해서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는 노력을 계약 당사자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 이 위기를 극복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저기 여행업은 한 1,200개 정도 됩니다. 네, 질문. 예, 김 기자님. 회장님 저기 뭐 4월 되면 여행사가 굉장히 뭐 폐업한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네. 폐업했을 때는 어떻게 분쟁 조정이 되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그 일본 사례 말씀하시면서 그러니까 2주 안에 여행에 가는 사람은 여행 목적이 달성이 어려우니까 위약금 환불이 가능하다. 이것은 여행 뭐 어떤 숙박 다 해당된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2주 이내 여행은 위약금 다 돌려받을 수 있다. 이게 원칙이다. 예.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제 특약에 의해서 환불 거부, 환불 불가 조건으로 숙박업이 예약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숙박업의 경우는 이제 변론입니다. 그것이 이제 여행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을 더 특정해서 계약 관계를 더 분석해본 다음에는 아마 답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폐업한 경우에 분쟁 조정이 어떻게 되느냐? 통상적으로는 그냥 종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 현실적인 문제로 분쟁 조정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변제할 금액 자체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분쟁 조정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네, 물론 민사로 가서 끝까지 그 구제 받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고 분쟁 조정 절차를 통해서 진행할 사항은 거기서 종료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혹시 정부에서 분석한 여행업계의 지금 뭐 현황, 폐업 문제 등 이런 게 좀 그런 자료가 있나요? 데이터가 있나요? 그것은 아마 수시로 지금 바뀌고 있는 자료일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데이트 되는 대로 가장 최신 자료를 좀 따로 제공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건 좀 정치부에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박 기자님. 네, 여기 보면은 그 항공사와의 간담회 그리고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도 하셨다고 적어주셨는데요. 뭐 이 간담회들에서는 주로 어떤 논의들이 오갔는지 핵심적인 것만 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자 단체가 회원사에게 이제 위약금 면제 등을 이제 강제하기 어렵다라는 것이 이제 입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어떤 법적인 문제 이런 게 걸려 있어서 그런 건지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예, 우선 계약이라는 것은 이제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해서 구속력을 갖는 게 원칙이고 다른 법률에 이제 규정이 있다면 그 법이 그 계약 조항에 우선해서 적용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예정한 어떤 그 법률 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미 권리 의무 관계는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에 따라서 이미 확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코로나 사태가 계약 체결 이후에 발생했다고 해서 제3자가 다른 어떤 규정, 기준을 가지고 개입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다음에 어떤 질문이었죠? 제가 다시 한번 네, 첫 번째. 처음 드렸던 질문은 그 항공사하고 소비자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어떤 네네. 논의 오가셨나요? 예, 소비자 단체로부터는 그 제기되고 있는 민원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각 단체별로 어떤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지를 제가 직접 참석해서 그 의견을 수렴을 했고요. 그다음에 항공사 관련해서는 사실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국가로부터 입국 제한, 입국 금지, 격리 조치 등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위약금 면제 문제 뭐에 대해서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서 혼란이 없도록 취소가 위약금 없는 면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네. 사실 이게 만약 보험 같은 게 달려 있으면 여행업체들이 조금은 좀 더 피해를 줄이고 소비자한테 할 여지가 있는데 이게 뭐 어떤 공정의 상황은 아닐 수도 있지만 보험 쪽에서 코로나19로 보상받을 수 있는 방안 뭐 이런 거는 전혀 없는 거로 보이시나요? 어떻게 좀 알고 계신 거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고 있는 한 현재로서는 그런 보험에 따른 어떤 구제 이런 상품은 나와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아마 이런 일이 거듭될 경우에는 그런 상품도 아마 개발 가능하고 시중에 등장할 수 있을 걸로 그렇게 기대해 봅니다. 네, 정 기자님. 네, 국장님 두 가지인데요. 일단 그 상당 건수 대비해서 처리 피해 구제 건수 비율이 높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궁금하고요. 그래서 이 피해 구조 그리고 나머지 하나 더는 그리고 그 피해 구조 상담할 때 실제로 계약 이행이 실제로 어려운 상황인지 이 조건을 따져본다고 하셨는데 좀 추상적인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정부에서 집단 행사를 하지 말라고 지금 공고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뭐 대구 경북 지역에서 결혼식을 올리거나 하는 것도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볼 수 있는 건지 그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네, 먼저 상담 건수 대비 구제로 가는 건이 크지 않다. 이 부분은 우선 이제 저희가 상담의 본연의 기능은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법률적인 조언이나 뭐 이런 걸 해드리면은 자동 해결되는 경우가 많고
구제, 피해 구제까지 절차가 진행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증빙이나 구체적인 요건을 갖춰서 이를테면 소비자 측에서도 준비해야 될 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좀 구비가 안 돼 있는 경우에는 이제 걸러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피해 구제로까지 이어지는 데는 좀 건수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로 계약 이행이 불가능한지 여부, 이거 역시 이제 사실관계를 특정하지 않고는 확정적으로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우선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지역에 굉장히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전염병의 전파 가능성이 높아져서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우선 예식장 측에서도 그렇고 결혼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몇 분이나 오실지가 특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거의 이제 올 가능성이 없는데도 예식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 이것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특정해놓고 판단해야 될 그런 어려움 때문에 이걸 단정적으로 어떤 경우라고 제가 구분해서 말씀드리는 조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질문도 없으십니까? 예, 김 기자님. 아까 여행사 폐업 관련해서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폐업을 할 경우에는 그러면 더 이상 분쟁 조정이 진행이 안 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그러면 항공사가 만약에 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똑같이 적용되는? 일반적으로는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질문도 없으십니까? 예, 이상으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